안녕하세요. 금빛 열린 TV의 행복주미입니다. 저는 오늘 자영업자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예를 들어 설명을 할 텐데요. 2018년 6월 30일 화곡동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하고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 현재 자동 연장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면 상가 임대차가 아닌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액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증금을 확인할 때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월세를 100으로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면 됩니다. 아까 예시에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면 15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5천만원이 나오는데, 보증금 3천만원을 더하면 1억 8천만원이 나오네요. 서울 지역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의 적용 대상이 되겠네요. 만약 환산보증금액의 보증금액이 적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른 임대차를 적용받게 되는데, 저희는 보증금액의 적용 범위가 없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헷갈릴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2조 3항에 보시면 보증금액이 적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3기의 차임 연체와 해지, 권리금 보호 대항력, 갱신 청구권은 적용이 되고요.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차임 보증금 5% 초과 금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3기의 차임액이란 동일한 임대인이고 연속하여 3기를 연체할 필요는 없으며, 갱신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연체를 하여 연체액이 3기에 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상가를 양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전 임대인에게 연체한 차임 채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지 않고 양수인을 기준으로 다시 기산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2018년 10월 16일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갱신이 가능한 상가 임대차 기간이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그런데 부칙의 제2조를 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로 체결된 상가 임대차 계약이거나 갱신된 계약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전에 5년이 끝났거나 이후에 새롭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기준인 거죠.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흘러가는 사이에 2018년 10월 16일이 끼어 그 이후까지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만기 기간이 5년까지만 갱신이 가능한지 10년까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계약했어도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이 남아있다면 10년까지 가능한 거고, 갱신 요구권이 없으면 5년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내용 증명, 녹취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한 방법이 좋아요. 위의 예시처럼 2018년 6월 30일 화곡동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정 전에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적용받게 되지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남아있어 개정 후에 기간을 적용받아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10년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계약 당시에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었다면 만기를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갱신 요구권이 없어 개정 전의 기간인 5년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을 하는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 중에 개정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5년만을 적용받게 돼요. 최초 계약 당시의 적용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개정되기 전에 5년짜리에 포함되는 갱신권이 있기만 하면 지난 5년을 포함한 총 10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다만 갱신권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 사유들이 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적용 대상이며 자동 연장 중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즉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지만 상가 임대차에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 통지의 내용만 있을 뿐 임차인이 해야 하는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1개월의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고 2주일만 남은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여도 만료일에 해지가 되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해지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른 임대차를 적용받아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게 돼요. 통고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이건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그냥 지나쳐버리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계약 만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꼭 챙겨 10년의 기간을 알차게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